자, 바로 다음 세 번째 기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술은 한국어 AI 언어 분석 관련 기술이고요. 저희 에트리에서는 엑소브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준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엑소브레인 한국어 AI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제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의 연구 목표이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저희 과제는 2012년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곽광을 받기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장기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국가에서는 최초로 10년짜리 장기 과제로 과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3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제 범용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 수준 검증을 위해서 장학 퀴즈에 출전을 해서 왕중왕전 우승자들과 대결해서 우승을 하였고요. 그 다음 3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를 법률 분야나 금융 분야와 같은 공공 분야에 적용을 하자 해서 사업화하는 목표를 수행을 하였고,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딥러닝 기술이 가진 한계, 이제 블랙박스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단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질의응답 기술 및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내용은 실제 어떤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각자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제시해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누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나요? 하면 국회법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 하고 최다선 의원이 복수명일 때는 연장자손으로 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아서 사람한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지금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질문의 정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딥러닝 기술, 심볼릭 기술을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어 분석이라고 해서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사해서 컴퓨터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기술. 두 번째는 버트나 GPT-3와 같은 것들, 즉 언어 모델 기술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언어의 문맥을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이제 뉴럴 문장 이해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모르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을 제시하는 질의응답 기술이 4번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의 카테고리는 첫 번째는 언어 분석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언어 모델 및 응용 기술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뉴럴 문장 이해 기술이 같이 포함이 되고, 마지막 순서에는 이제 심층 질의응답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언어 분석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기술의 축을 크게 나누기 위해서 축을 2가지를 정의를 하였어요. 하나의 축은 이제 그래뉴얼리티라고 해서 단어 단위 이해냐, 문장 단위 이해냐,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에 대한 이해냐, 아니면 또 다른 축은 이해하는 깊이입니다. 신택틱한 레벨이냐, 세만틱한 레벨이냐. 그래서 어휘에 대한 신텍스는 형태소 분석, 어휘에 대한 세만틱은 개체명 인식이나 엔터티 정교화 혹은 어휘의미 분석, 문장에 대한 신텍스는 구문 분석, 문장에 대한 의미는 의미역 인식,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상호 참조 해결 또는 생략어 복원 네 기술을 정의를 하였고요. 각 기술에 대한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 분리가 들어가고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동의미, 어휘의미 분석 혹은 개체명 인식 및 엔터티 정교화, 구문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의미역 인식을 수행하게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피스트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자 또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면, 형태소 분석에서는 소피스트는 명사다 라는 조사다와 같은 것들을 찾고요. 말한다가 있으면은 말하, 니은다를 구분하는 게 원형을 찾아내주는 게 형태소 분석입니다. 개체명 인식은 소피스트가 이제 직업이다, 그리스어나 이런 것들은 언어다와 같은 지금 이제
영화명이나 뭐 가수의 공명과 같이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 개체명들을 인식해 주는 게 개체명 인식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범이나 김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동일 대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동일한 엔터티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엔터티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엔터티 정규화. 그리고 이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은 길이를 재는 자 혹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자 두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지만 사전상에는 18가지 이상의 뜻이 있고 그중에 18번째 뜻이다라는 걸 찾아주는 게 동의어 및 다이어 분석. 의존 구문 분석은 시퀀셜한 문장을 이제 2차원의 트리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의존 구문 분석. 의미적 인식은 만들어내다라는 실제 행위가 있을 때 의미적으로 누가 만들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하는 의미적인 분석을 하는 게 의미적 인식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은 문어체 대상으로 위키백과나 법률 이런 데 대상으로 언어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실제 산업계에서는 이제 AI 스피커나 챗봇과 같은 구어체 대상의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어체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과 개체명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 대비 약 40% 이상의 오류 감소율이 있었는데 개체명 인식은 공개된 오픈 소스가 없고 형태소 분석과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와 비교를 했을 때 약 10% 정도의 절대 성능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개발했던 언어 분석 기술은 최근 5년 동안에 약 34건에 21억 원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대기업에도 같이 이 기술이 적용이 됐었고요. 연구용으로 오픈 API를 공개했을 때 약 4년 동안에 5천만 건 이상이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한 기술은 실제 TTA나 뭐 ISO, IT 등에 같이 표준화를 해서 표준에 기반한 언어 분석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딥러닝 언어 모델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모델 및 응용 기술이고요. 기존에 버트나 GPT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한 번에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내가 어떤 태스크를 풀고자 하면은 그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태스크에 대한 딥러닝 모델을 별도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버트나 GPT와 같은 딥러닝 언어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파인 튜닝을 해서 새로운 이제 모델 태스크에 적용하게 하는 형태의 기술이 지금 이쪽에 이제 딥러닝 언어 모델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개발했던 지금 공개했던 모델 이후에 개발한 좀 더 성능이 개선된 모델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형태수 단위 모델이나 라지 모델들에 대한 언어 모델을 포함하고 있고 응용 기술로 기계 독해 기술 혹은 그리고 문장 간 유사도 인식 기술이 앞에서 말씀드린 뉴럴 문장 이해 기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분류 기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버트 언어 모델은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 기술 이전 버전이 아닌 공개했던 버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2년 전에 이제 데이터 약 15년 분량의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코버트 언어 모델을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 위에 버트를 학습하는 형태로 해서 좀 우수한 버트 모델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 22만 개 이상의 질문과 단락, 쌍에 대해서 어디가 정답인지 하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기계 독해 기술이고요. 공개되어 있는 다른 기술들 대비 차이점은 단답형, 특정 개체만 찾는 게 아니라 서술형 정답, 특정 문장이나 구나 절이 답이 되는 경우도 같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기계 독해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럴 문장 이해 기술은 이 기술의 특징이 일반적인 경우는 잘 하는데 무언가를 샀다 안 샀다 이렇게 한 끗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경우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쪽 기술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적대적 예제에 견고한 로버스트니스를 개선한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대로랑 비교 평가를 했을 때 특히 경고성 평가셋에 있어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작년도에 같이 오픈 API로 공개를 했고요. 현재로도 지금 먼슬리로 7만 건에서 8만 건씩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술들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또 기술 이전을 받아서 활용을 했는데요. 뭐 그 예제로는 뭐 전자계약서를 대화로부터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예제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챗봇으로 답변을 제공해주는 기술, 혹은 콜센터에서 어떤 판매 상품을 모니터링할 때 이게 완전 판매인지 불완전 판매인지 판단하거나 할 때 저희 언어 분석 이 딥러닝 언어 모델 기술이 같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질의응답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사용자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위키백과나 이런 백과사전은 아니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건 연예 기사나 스포츠 뭐 이런 쪽들일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가
법령 아니면 혹은 규정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건 에트리에 있는 규정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전문가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저는 전문가 초빙 활용 기준을 찾고 싶은데 검색 결과에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찾아서 그 문서를 다운받아서 사람이 문서를 열고 원하는 내용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이 질의응답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국내 전문가 중 임원급의 자문료를 하면 그 원규 문서들을 다 컴퓨터가 읽고 어디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안에 표에서 30만 원이다. 표 안에서 답을 찾아서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질의응답 기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이에요. 이 안에는 검색도 들어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언어 모델을 이용한 이제 랭킹, 리랭킹을 해주는 기술, 근거 문장을 찾는 기술, 그리고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는 기술이 들어가고 이게 단락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대해서도 같이 동작을 하는 게 저희가 개발한 이 질의응답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질의응답 기술이 법률 분야에 대해서 개발된 기술은 국회 도서관에도 같이 적용이 됐었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 개발 기술이 각각의 이 사이트들에 같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글과 컴퓨터에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 대상 질의응답 기술에 챗봇을 연결해 가지고 규정봇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내 실증 서비스를 하면서 사내 이제 규정을 알려주거나 이걸 타 기관에 같이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엑소브레인 한국어 AI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박사님 항상 친절하신 발표 감사드립니다.